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것은 엑셀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입력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엑셀이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스스로 처음부터 입력이 안 되도록 하는 기능. 이게 유효성 검사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필드명에 정해놓고 얘는 반드시 숫자만 들어가게, 얘는 반드시 문자만 들어가게, 뭐 숫자도 몇 글자만 들어가게 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엑셀은 유효성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효성 검사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주민번호에 반드시 13글자만 들어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유효성 검사는 이 계정 과목에 있는 내용만 여기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번호 13자리만 들어가게 한번 해볼게요. 자, 블럭 잡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 이렇게. 자, 모든 값으로 돼 있잖아요. 모든 값이 아니라 여기서 텍스트 길이로 하셔야 됩니다. 텍스트 길이가 반드시 13글자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한 방법이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뭐 여러분들 마우스를 거기가 갖다 대면 그 설명 메시지가 뜨게끔 하는 거예요. 13자리만 입력하세요. 뭐 없이 중간에 다시 없이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다시 없이 13자리만 입력하세요 라는 말을 설명 메시지에다 넣어주고 오류 메시지가 있어요, 위에. 오류 메시지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 입력했을 때 뭐라고 메시지가 뜨게 할 거냐 이런 소리거든요. 여기도 동일하게 넣어보겠습니다. 주민번호 이렇게 쓰고 확인. 그러면 어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주의, 뭐, 다시 없이 13자리만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뜨잖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1, 2, 3, 4, 5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다시 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13글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제가 13자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13자리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엑셀에서는 숫자가 12자리 이상이 되면은 저렇게 숫자가 다 표시 안 되고 지수순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저거를 주민등록번호 형식으로 출력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셀 서식하시면 기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엄청 많이 배우실 건데 기타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여기가 보기라고 하는 부분에 자동으로 다시가 들어가죠. 이렇게 입력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입력해 보면 7702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동으로 다시가 들어가죠. 많은 분들이 주민번호 입력할 때 다시를 입력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질문하시는데 그건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만은 다시를 입력하면 14자리가 되는 것이고 다시 입력하지 않으면 13자리가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다시 입력하지 말라고 그러고 데이터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입력하시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유효성 검사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정 과목이 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여기 계정 과목만 여기 나타나게 해야 돼요. 계정 과목에 없는 거는 여기에 입력되게끔, 입력이 안 되게끔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블럭을 잡고 유효성 검사. 아까는 텍스트 길이로 유효성 검사를 걸었지만 얘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목록으로 하는 거예요. 목록으로 하고 원본 데이터에 뭐가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들어가게 해라 이런 소리예요. H12에서 H16에 있는 데이터만 들어가게 해라. 확인.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도서비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이 안 되죠. 왜 여기 계정 과목에 도서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만약에 계정 과목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회사마다 계정 과목이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변동이 되면 여기 유효성 검사도 자동 변동되게끔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는 하셔야 우리가 엑셀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데이터 제가 12주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데이터 표, 데이터 전처리,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 그다음에 뭐 데이터 시각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달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못하면 여러분들이 못하면 매번마다 이걸 바꿔주고 요소 검사를 다시 해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엑셀을 굳이 쓸 의미가 없고 너무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면 여기도 자동으로 바뀌게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음, 자, 마지막에 여기 빈셀 선택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빈셀 선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우 데이터를 하실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비어, 비워두지 않아야 돼요, 데이터를. 예를 들면, 제가 로우 데이터는 셀을 합치지 않는다, 한 셀에다 두 줄 이상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비워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비워놨던 소리는 당연히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지만, 저거를 나온다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는 0이라는 숫자하고 저렇게 비어있는 값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렇게 비어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결측 데이터 이렇게 하게 해요. 결함이 있는 데이터예요. 그럼 저 데이터 분석이 올바르지 않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하셨다면 빈 셀을 자동으로 골라서 0이라고 채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블럭을 잡고 홈에 오른쪽에 보시면 찾기 있어요.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에 가면 빈셀을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빈셀을 자동으로 선택, 확인. 그럼 어때요? 빈셀이 자동으로 선택되죠?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클릭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데이터 범위가 작을 때는 수동으로 그냥 클릭할 수 있다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부분에서 공백만 선택하시려면 저 메뉴를 이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하고 0 쓰고 선택된 부분에 동시에 0이 다 입력되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엔터 치시면 딱 잡히죠. 그래서 빈셀을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디 가서 블럭 지정하고 블럭 지정하고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에서 빈셀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고 분량 이렇게 쓰고 싶어.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유효성 검사. 이제 빠른 채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빠른 채우기를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 거 컴퓨터 엑셀도 그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2016 버전은 다 됩니다. 빠른 채우기라는 것은 여기 주소가 있어요. 주소 중에서 구만 골라서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시 마포구 땡땡동에서 구를 고르고 싶어요. 근데 어디는 마포구고, 어디는 영동부구고, 어디는 세 글자, 어디는 네 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함수를 쓰려면은 미드 함수를 써야 되는데 미드 함수만 갖고도 안 돼요. 왜냐면 미드 함수라는 것은 글자 수가 똑같을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동그라미를 찾아서 동그라미보다 몇 글자 앞에 있는 글자를 골라라 이렇게 함수를 써야 되는데 엑셀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꾸 차츰차츰 되면서 함수가 새로운 함수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함수의 비중이 좀 낮아졌다고 할까요? 함수를 굳이 안 쓰고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빠른 치우기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마포구라고 써보겠습니다. 하나를 썼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다 놓고 더블 클릭합니다. 마우스 드래그 하지 마시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촥 마포가 생겼어요. 그 상태에서 채우기 옵션을 누르면 빠른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빠른 채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앞에 있는 주소지에서 패턴을 얘가 인식을 해서 밑에 진행 상자가 쭉 보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 또 해볼게요. 이름 있잖아요. 은지라고 해보세요. 은지 하시고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채우기 옵션에서 빠른 채우기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여러분 화면에는 몇 개 안 보이시겠지만 24만 개예요. 24만 개의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니까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해놔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마우스 드래그 안 하고 더블 클릭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셀에는 이 로우 데이터에는 셀이 절대로 병합이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병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병합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이 안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도 한번 해볼게요. 123-45- 사업자 등록번호는 저 앞쪽에 있잖아요. 가려져, 앞니 떨어져 있잖아요. 별별 5개. 뒤에 뒷자리 5자리를 가릴 겁니다. 뭐 주민번호 가릴 때도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럴 때 쓰는 건데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 빠른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앞에 있는 사업자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뒷자리 5자리만 숫자별로 바뀝니다. 숫자를 별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데이터가 3번부터 써 있잖아요. 거래 1부터 한번 가볼게요. 24만 개를 블록 지정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그럼 탁 잡히잖아요. 행 번호가 24만 개까지 잡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빨리 올라가려면 컨트롤 홈 누르시면 무조건 처음으로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엑셀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이 여러분 엑셀 행이 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9천만 개를 뭐 다룬다. 그러면 느려서 못 써요. 행은 100만 개까지 있지만 엄청 느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물론 여러분들은 뭐,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안 다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100만 개 이상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엑셀로 못하고 뭐 파이썬이나 R 프로그램을 쓴다라는 코딩까지 써야 된다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만은 뭐 일반 회사에서는 몇백 개, 몇십만 개 정도는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24만 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시트에서는 빠른 채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용자 정의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회사의 직원 한 명을 입력을 하고 밑으로 그냥 드래그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싹 채워지게 한다던가 전주시에 있는 동을 하나 입력하고 밑으로 드래그하면 전주시에 있는 동이 다 입력이 되게 한다던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목록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파일에 옵션이 있습니다. 파일의 옵션. 고급이라고 하는 메뉴를 가면, 뭐, 선생님, 저는 거기까지 쓸 일 없어요.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안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맨 밑에만큼 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목록을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입력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데이터를 정렬을 할 때,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한다던가, 내림차순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던가 할 때는 여러분 가나다 순으로 하게 되면 기억, 니은, 디귿 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급을 정렬할 때 부장, 과장이 있다면 과장이 먼저 오게 되잖아요. 부장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 정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기다 지정된 목록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 놓으시면 그 순서대로 정렬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가나다 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신동, 중화산동, 오타나네요. 이렇게 넣었어요. 이런 목록을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확인. 그렇게 하고, 뭐, 우화동이라고 써볼게요. 우화동 쓰고, 밑으로 드래그하면 방금 제가 입력해 놓은 목록대로 어때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뭐, 서신동부터 입력하셔도 됩니다. 서신동. 이렇게 입력하면 정확히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아니, 입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제가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 이 시트에서는 빠른 채우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채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사용자 정의 채우기는 다시 한번 파일의 옵션에 고급 메뉴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메뉴에다가 미리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 놓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엑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 열 단위로 열 넓이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공급자라고 하는 K열은 좁아요. 그런데 이 좁은 거를 이 A열 넓은 부분에다 갖다 놓고 싶어요. 그게 안 돼요. 한글 표는 어디는 넓게 하고 어디는 좁게 하고 이게 가능한데 엑셀은 열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결제란이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넓은 칸에다 갖다 놓으시려면은 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카메라 기능인데 자, 먼저 블럭 잡고 아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카메라 올려놨었잖아요. 카메라를 클릭하시고
여러분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가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를, 기능을 써서 그림 형식으로 갖다 놓으면 이 부분이 테두리가 하나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그림의 테두리를 이렇게 없애주시면,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면 없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카메라를 기능을 쓰면 로우 데이터, 원본 데이터인 송경순을 제가 홍길동으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얘도 자동으로 바뀌었나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어떤 데이터를 그림 형식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는 첫 번째 카메라 기능을 쓰는 방법, 두 번째는 그냥 복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할 때 그냥 붙여넣기 하면 의미가 없고요. 안 되고요. 붙여넣기 할 때 기타 옵션에 그림으로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어때요? 그림으로 들어오죠? 이 뒤에가 뭐 선이 보이는 것은 이 셀 구분선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셀 구분선을 없애시려면 보기에 이 눈금선 있잖아요. 얘 없애시면 이렇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블럭 잡고 복사. 원하는 부분에다가 갖다 놓되 바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그림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잡한 어떤 내용을 써야 될 일이 있다던가 열 넓이가 안 맞는 거를 써야 될 때는 카메라 기능이나 그림 복사 기능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첫날 효과적인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셀서식하고 제가 강조드렸던 표 기능을 가지고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변동되면 유효성 검사에도 자동으로 바뀌게끔 결론은 뭐냐면 로우 데이터가 바뀌면 그 로우 데이터를 참조한 어떤 수식이나 유효성 검사도 자동으로 변동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